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의 FOMC 의사록 공개 그리고 BOJ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상당히 관망세가 짙은 모습을 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슈들이 해소된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전망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웨어 박지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수급적인 측면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외국인들 일단 FOMC 의사록 공개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미국의 금리 인상에 힘이 실렸죠. 그로 인해서 포지션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세가 더 짙어질까요? 일단은 뭐 지금 매도하고 있는 포지션에서 매수로 급격하게 반등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분간 매도는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최근 7거래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 6거래일 동안 굉장히 많은 금액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동안 꽤 많은 금액을 팔고 있는데요. 하루에 뭐 2천억 가까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를 보시면요. 제가 중요한 투자 주체 두 군데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외국인 수급과 기타 법인의 매수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굉장히 팔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요. 삼성전자라든지 SK 이런 대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돈이 필요한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그냥 대놓고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무너지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합궤도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이 뭐 3만 주씩 시가에 뭐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팔기 좋은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 노란색 제가 음영을 해놨는데요. 외국인 프로그램 비차익 수급과 외국인 지금 수급에서 기타 법인의 수급을 뺀 수급들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프로그램 비차익 수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역외 펀드에서 한국에 이제 매도를 좀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비차익 프로그램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물량이 현재 기타 법인 물량을 제외한 수량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프로그램 비차익 수급이 멈추지 않는 한 외국인 수급은 계속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타 법인의 매수가 계속 좀 되는 한 외국인은 지금 팔기 좋은 환경을 지금 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 압력은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그래도 이런 수급 공백 속에서 대형주들은 나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대형주 중심으로 자금이 더 쏠릴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대형주들은 화학주와 자동차주 위주로 좀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월 판매량이 좋게 나왔죠. 그리고 환율도 최근에 원달러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도 실적이 좀 개선될 여지를 좀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전기차 테마가 전기차 뭐 이슈가 불면서 중국에서도 전기차를 뭐 인프라를 투자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전기차 관련주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화학주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이런 뭐 화학주들은 전기차와 전혀 관련이 없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는 않죠. 유가가 뭐 40불대에서 뭐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반등의 기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이미 좀 발표하고 난 화학주들이 4분기에 대한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형주들은 사실 내수주라든지 음식료 이런 대형주들은 하락을 하고 있고 수출 관련된 뭐 이런 자동차라든지 IT 계열 쪽이 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런 강세 배경은 환율과 유가의 하락이 좀 멈췄다라는 점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형주에 계속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당분간은 대형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다시 한 번 더 매기가 쏠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과징금 부과와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시장이 나름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썩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었고요. 어떻게 보면 회계를 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뭐 까도 계속 적자가 나오는 양파 같은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실적 부진이 첫 번째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에 중동 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플랜트
수주를 좀 해놓은 상황이고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동에 지금 뭐 프랑스라든지 러시아가 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불안감들이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이 건설주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가 인상이 되면 실적에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부채 비율이 대부분 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건설주들 금리 인상 우려로 좀 하락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뭐 건설주 대안으로 좀 제시를 해드린다면 건자재주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자재주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건설주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고 건자재주들은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같이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좀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벽산이라든지 대림비엔코 같은 종목들 실적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벽산은 매출이 전년 대비 7.5%, 영업이익이 13% 증가했고요. 대림비엔코는 매출이 443억으로 24%, 영업이익은 28억으로 93% 증가하면서 4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것들로 해서 최근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건설주의 대안주 성격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벽산이나 대림 비엔코 같은 건자재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BNK 금융지주 대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소식으로 인해서 22%나 급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증권사들 목표가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보유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걱정이네요. 지금 작년 11월 달에 DGB 금융지주, 그러니까 지방은행 중에는 대구은행이죠. DGB 금융지주가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그 당시에 11% 급락을 했었거든요. BNK 금융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구자본 비율이 지금 2016년까지 9.3%로 늘려야 되는데 지금 7.3% 정도뿐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정되어 있었던 결과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이제 요구자본 비중이 많이 컸었는데 이번 증자 발표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주가 가격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요. 사실 은행주가 꽤 오랫동안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뭐 매수하셔서 뭐 손실률이 뭐 5%에서 10% 안쪽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손절을 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BNK 금융지주의 흐름을 보면 그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손실폭이 굉장히 크셨을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업황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내년 4분기 중 한계 기업에 대한 정리 방침,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낮다 보니까 이자 비용만 겨우 충당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한 정리 방침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충당금 비중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주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불안 요소들이 해소가 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순이자만 뭐 대한민국도 결론적으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하지. 그렇게 되면 순이자 마진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좀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이 굉장히 크실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 팔아서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만한 급등주를 찾아간다. 이게 더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BNK 금융지주가 뭐 망한다거나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을 사도 그렇게 큰 수익을 보고 볼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는 전략을 가지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관심 종목 하나를 꼽아주시죠. 네, 최근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행주는 지금 업황이 뭐 한계 기업 정리를 한다 이런 것들 충당금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융주 중에 뭐 금리가 너무 낮아서 조정을 많이 받았었던 이런 종목들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보험주입니다. 보험주 중에 이제 손해보험업계는 최근에 뭐 자동차 손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을 좀 권유를 드리겠고요. 실적 개선 이슈와 금리 인상 기대감이 주가를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관심주로 볼 필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손해보험 살펴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더의 박지영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